손흥민 저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1. 레전드 혼다. 직관 5만 관중 손흥민 골 세레머니 이후 5000% 매출 증가하자 일본 단체로 충격에 빠진 이유. 5만 명 넘는 일본 관중이 손흥민에게 열광했다. 손흥민이 골을 넣자 트레이드 마크인 찰칵 세리모니를 따라하는가 하면 손흥민이 교체돼 운동장을 빠져나가자 기립박수를 쳤다. 손흥민 소속팀인 토트넘은 27일 한국 시간 일본 도쿄의 도쿄국립경기장에서 비셀 고베와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치러 3대2로 승리했다. 이날 토트넘은 수비 실수로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전반 9분 오른쪽 측면에서 이이노 나나세이가 올린 크로스를 파페 사르가 건드렸고 공은 오사코 유야에게 흘렀다. 오사코가 그대로 슈팅에 골을 넣었다. 선제 실점을 허용한 토트넘은 전반 16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전반 16분 대한 쿨루셉스키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페드로 포로를 향해 뒤꿈치 패스를 내줬고 포로가 침착하게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전반을 1대1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전 시작 3분 만에 주장 손흥민이 역전골을 넣으며 승기를 잡았다. 후반 3분 우측면에서 공을 몰고 쇄도한 브레넌 존슨이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손흥민을 향해 낮고 빠른 크로스를 전달했다. 이어 손흥민은 정확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프리시즌 첫 골을 넣은 손흥민은 시그니처 세레머니인 찰칵 세레머니를 펼치며 도쿄를 뜨겁게 달궜다. 임무를 다한 그는 후반 15분 마노루 솔로몬과 교체되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일본 팬들은 손흥민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벤치로 나간 뒤 4분 만에 실점했다. 후반 19분 아치 그레이의 전진 패스가 끊기며 위기를 맞았다. 사시키 다이주가 오른쪽에 장 파트릭을 찾았고 파트릭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하며 2에서2 동점을 만들었다. 최후의 승자는 토트넘이었다. 후반 43분 제이미 돌리가 왼쪽에서 컵백 패스를 보냈다. 이를 마이키 무어가 정확히 밀어넣으며 다시 골을 터뜨렸다. 경기는 토트넘의 3대2 승리로 끝났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관중 수는 무려 54,255명으로 집계돼 일본 내에서의 토트넘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특히 현지의 수많은 팬들이 손흥민을 반겨 눈길을 끌었다. 토트넘 일본 계정은 소셜미디어에 토트넘 패밀리 셀카라며 수많은 일본 팬들이 단체로 손흥민의 트레이드마크인 찰칵 세리모니를 따라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난 항상 이곳에 오는 것을 좋아했다. 여러분과 비셀 고베의 환대에 감사드린다. 이제 우린 한국으로 향한다며 일본 팬들을 향한 작별 인사와 한국 팬들을 향한 만남 예고를 동시에 남겼다. 2. 1. 레전드 혼다. 깜짝 현역 복권. 부탄 클럽 파로 FC와 딱 한 경기만 계약. 일본 축구 국가대표 혼다 케이스케가 딱 한 경기만 현역으로 복구한다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등 다수 일본 매체들은 혼다가 2024-2025 AFC 챌린지 리그 본선 진출을 노리는 부탄 클럽 하로 FC와 한 경기 단발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혼다를 영입한 부탄 클럽 하로 FC는 오는 8월 13일 카트만투에서 네팔 리그 챔피언 처치보이스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024-2025 AFC 챌린지 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르며 이 경기에서 이길 경우 대회 본선에 오르게 된다. 일본 매체는 혼다가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면 2021년 11월 이후 3년 만에 현역으로 복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다는 딱 한 경기 단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로 FC는 성명을 통해 JFC 챌린지 플레이오프에 대비해 일본 축구계의 스타 혼다 케이스케의 합류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혼다의 합류는 클럽에 있어 기념비적인 순간이며
아시아 축구의 최고봉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우리의 야망을 상징한다라고 환영했다. 이어 혼다와 같은 뛰어난 선수가 합류해주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큰 기회라며 일본 대표뿐만 아니라 AC 밀란 등 유명 클럽에서도 활약했던 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은 부탄 축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줄 것이다. 우리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선수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은퇴 후 다양한 사업과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혼다는 지난 5월 부탄을 방문해 현지의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교류하는 등 부탄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혼다는 아시아 축구 최약체이지만 축구 인기만큼은 상당한 부탄의 축구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3. 일본 레전드 혼다. 2년 8개월 만에 현역 복구 부탄 리그 8호FC와 한 경기 특별 계약돼. 일본 축구 레전드 혼다 게이스케 38가 2년 8개월 만에 현역으로 복귀한다. 단 한 경기를 뛰기 위한 특별 계약이어서 눈길을 끈다. 일본 축구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30일 혼다가 987일 만에 선수로 복귀한다. 부탄 리그 1위 8호FC와 29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혼다는 2021년 11월 말 리투아니아 수도바와 계약 만료 후 그라운드를 떠난 뒤 2년 8개월 만에 선수로 복귀한다. 계약 내용이 특이하다. 혼다는 8호FC와 다음 달 13일 오후 7시에 열리는 단 한 경기를 위해 특별 계약을 했다. 아시아 축구연맹 챌린지 리그 출전권이 걸린 플레이오프인 네팔의 처치 보이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다. 혼다의 등번호는 4로 정해졌다. AFC 챌린지 리그는 AFC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클럽 축구 대항전 중 3부 대회에 해당한다. 부탄 리그 1위 자격으로 플레이오프에 나서는 8호FC는 챌린지 리그 진출을 위해 혼다를 특별 영입했다. 세계 각지 클럽을 누비며 월드컵 3회에 출전한 경험이 풍부한 혼다를 원포인트 해결사로 낙점하고 영입했다. 2004년 일본 제1리그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혼다는 세계 각지를 누볐다. VVV 펠로, 네덜란드, CSKA 모스크바, 러시아, AC 밀란, 이탈리아, 파추카, 멕시코, 멜버른 빅토리, 호주, SBV 핏에서 네덜란드, 보타포구, 브라질, 네프트치 PFK, 아제르바이잔, 수두바, 리투아니아까지 총 9개국 10팀을 돌아다녔다. 이번에 8호FC와 계약하며 10개국 11팀에서 뛰게 됐다. 혼다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TV 해설가로도 활동했으며 2023년에는 캄보디아의 총괄 매니저로도 활약하는 등 축구계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일본 축구 팬들은 그라운드와 멀어졌던 레전드가 단 한 경기라도 다시 현역으로 뛰는 경기를 볼 수 있게 돼 큰 관심을 보내고 있다. 4. 흥민이 형. 저 긴장돼요. 토트넘 입단 양민혁. 손흥민과 투샷에서 긴장 폭발. 흥민이 형이 영어 공부하라고 했다. 나란히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토트넘 호스퍼는 28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K리그 1 강원FC 소속의 양민혁 영입을 전격 발표했다. 양민혁의 계약 기간은 6년이며 2024 하나은행 K리그 1을 마친 뒤 내년 1월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이다. 더불어 강원의 김병지 대표이사는 28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장민혁은 역대 K리그에서 유럽리그로 직행한 선수 중 가장 많은 이적료를 기록했다라고 전했다. 이적이 확정되자 토트넘은 양민혁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양민혁은 토트넘 홈페이지를 통해 입단 소감을 밝혔다. 양민혁은 나의 플레이 스타일은 매우 저돌적이다.
1대1 능력과 빠른 스피드를 갖췄으며 마무리 능력이 좋다라며 자신의 강점을 소개했다. 이어서 토트넘에서 활약 중이던 손흥민을 언급했다. 양민혁은 한국 선수가 해외 리그로 이적할 당시에는 적응 문제가 있다. 하지만 토트넘에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가 적응하기 쉬울 것이라 판단했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캡틴이기 때문에 토트넘을 선택하기 쉬웠다. 이적을 결정하는 데 있어 좋은 영향을 줬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손흥민과 대화를 해보지 못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양민혁은 이적이 확정된 직후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만나 인사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어서 양민혁은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손흥민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토트넘과 영입 협상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았다. 정식으로 이적 협상이 시작됐을 때 매우 기뻤다. 손흥민 역시 만나고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29일 X9 트위터를 통해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과 토트넘의 미래인 양민혁이 나란히 서 있는 기념 사진이었다. 사진 속 손흥민을 밝게 웃고 있었지만 양민혁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이후 양민혁은 손흥민이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라는 조언도 해줬다라고 언급했다. 강원의 산하 유소년팀인 강릉제1고에서 성장한 양민혁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준프로 계약을 맺으며 프로 무대를 밟았다. 올해 고작 18살의 나이지만 대선배들 사이에서 주눅들지 않으며 저돌적인 활약을 펼쳤다. 현재 양민혁은 K리그 1 25경기에 출전해 8골 4도움을 기록했다. 양민혁의 활약에 푹 빠진 강원은 시즌 도중 양민혁과 프로 계약을 맺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던 중 김병지 대표이사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양민혁이 프리미어리그 클럽과 이적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축구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더 나아가 양민혁에게 관심을 보인 클럽이 런던을 연고로 하는 프리미어리그 강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아스날과 첼시 등 다양한 클럽들이 거론됐다. 하지만 최종 행선지는 토트넘이었다. 최상위 공신력을 자랑하는 BBC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 등은 지난 25일 일제히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설을 보도했다. 그들은 토트넘은 양민혁 영입을 앞두고 있다. 곧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1월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이적시장 전문가인 니자르 킨셀라는 토트넘은 아시아 투어 도중 양민혁의 영입을 발표할 전망이다 라고 전했던 바가 있다. 김병지 대표이사는 28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양민혁의 이적 과정을 상세히 전달했다. 그는 양민혁은 지난 4월부터 유럽에 관심을 받아왔다. 이 중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도 있었다. 토트넘은 한 5월 말 정도에 양민혁 영입을 제안했다. 스페인의 빅클럽도 있었으며 프리미어리그에 갓 승격한 팀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양민혁과 프로 계약을 맺은 것은 이적 때문이 아니었다. 토트넘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한 팀도 존재했다. 하지만 양민혁의 선택이 중요했고 양민혁은 토트넘 이적을 강력히 원했다. 이적료는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 하지만 양민혁의 이적료는 역대 K리그에서 유럽으로 직행한 선수 중 가장 높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김병지 대표는 양민혁의 계약 조항에는 아시안게임 참가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다. 토트넘은 이 부분을 흔쾌히 승낙했다라며 양민혁의 군 문제도 어느 정도 조처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